이거 안 보여줘서 망하는 거야. 진짜 장사는 여기서 갈리는 거거든. 이거 안에서 망한 가게들 수두룩해.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안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봐, 나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하는 장사를 굳이 보여줘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궁금하시죠? 손님은 결과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맛있으면 장땡 아닌가? 그런 말.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제가 딱 3가지 얻어가실 수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는 손님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장사를 계속 잘 되게 만드는 브랜딩의 핵심이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될지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제목이랑 썸네일에 적었었죠. 장사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자영업자의 실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많은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과정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원래 결과로만 평가받는 일이긴 합니다. 음식의 맛, 서비스, 가격, 분위기 다 결과로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2025년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손님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끌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건 거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인지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그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누군가의 과정을 이해할 때 더 큰 공감 그리고 신뢰, 그런 것들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은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공간이 왜 그렇게 꾸며졌는지 그걸 듣고 보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맛있다, 분위기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장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걸 알 때 진짜 팬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저희 B2K 브랜딩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 불티나 이모카세라는 식당이 있어요. 원래는 그냥 오래된 전집이었는데요. 그걸 시장 속의 한식 오마카세라는 그런 컨셉으로 바꿨습니다. 그 과정을 대표님이 SNS로 조금씩 공유를 하셨었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이게 뭐 시장 분위기랑 좀 안 어울린다, 그냥 이거 돈 버리는 거다, 초반에 약간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개의치 않았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 재료는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재료다, 이건 왜 이렇게 인테리어 했냐 하면, 또 이건 왜 이렇게 우리가 바꿨냐 하면, 왜 스토리는 이렇게 짰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과정을 보여주니까 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음식도 맛있는데 그보다 약간 여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더 애정이 간다, 이런 말들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매장은 막 연예인들도 막 오고 다른 유튜버들도 막 많이 오고 그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기업도 똑같아요. CJ가 비비고 만두 만들 때 미국 시장에 딱 내놓으면서 개발 과정이나 실패 사례나 개선점 이런 걸 다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 스토리를 보면 나오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해외에서는 이게 신뢰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약간 우리 브랜드가 세계도 통하는구나 라는 좀 자부심이 생겼었잖아요, 비비고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게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 맛이 바뀌었냐, 이건 한국 만두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CJ는 다 공유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브랜드 신뢰도가 올라갔고 과정 공유 자체가 브랜드의 자산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브랜딩 전문가 분 중에 그 마틴 뉴마이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책에다가 이런 형태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브랜드는 뭐냐? 브랜드는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그 관계는 스토리와 경험, 공유로 만들어진다. 공유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장사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손님한테 스토리를 알려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그때 먹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1차 매출이 끝인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매출이 안 난다는 거죠. 하지만 스토리가 생기고 또 손님이 내가 응원하고 싶은 가게, 이게 딱 형성이 되면은 1차 소비가 아니고 2차, 3차, 5차, 10차, 100차, 1000차까지 진짜로 그렇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돈을 계속 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1회 비용을 쓸 때는 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이겠지만 계속 그 브랜드에 돈 쓴 거를 계산해보시면 1000만원 넘는 브랜드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한 번에 1000만원을 쓰지 않더라도 조금씩 쓰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까지 가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슈퍼말차라는 브랜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브랜드가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걸 써가지고 맛없다는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같은 걸 다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왜 뭐 건강한지, 왜 쓴맛이 나는지, 뭐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결국은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고 팬이 생기고 지금은 약간 해외 진출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부터 잘 된 브랜드는 없다는 거예요. 다 과정이 있었고 그걸 숨기지 않고 보여줬다라는 거죠. 을지로에 있는 그 올디스 타코 유명하죠. 이 브랜드 많이들 아실 텐데 한 4평 되나? 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 타코 팝니다. 요즘도 그만큼 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팔아요. 그 이유가 뭐 맛이 있어서 아니면 뭐 몫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과정을 약간 브랜딩 했다라는 거예요. 타코 하나 개발할 때도 막 뭐 청양고추 넣었더니 한국인 입맛에 뭐 맞더라, 이런 걸 다 SNS에 막 공유하고 매장 준비하고 또 약간 뭐 실수한 거, 뭐 수정한 거, 그런 거 모든 걸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덕에 처음에 아직 오픈도 막 안 했었는데 막 줄 서는 사람 생기고, 지금은 SNS 팔로워도 아마 1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매장도 4, 5점까지 뭐 타코 아니고 핫도그 그런 것들로 매장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과정의 힘이죠. 과정의 힘, 그거를 공유했을 때의 힘.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있죠, 저 장사 건프로, 닉네임이 건프로잖아요. 뭐 거창한 성과를 내고 막 알려진 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장사하면서 겪는 과정을 제가 콘텐츠로 막 나눴었잖아요, 유튜브로. 아, 오늘은 뭐 장사 망했네요. 아, 이거 왜 잘 안 됐을까? 아, 이건 잘 통하더라고요. 이런 걸 막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저를 브랜드로 기억을 하게 된 거죠. 사이먼 사이넥 아시죠? 이분이 책에서 또 이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뭘 하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왜 하는지 궁금한다. 왜 하는지 거기에 끌리는 거다. 그 왜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과정 공유거든요. 가게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 재료를 고집하지? 이런 걸 손님이 알면은 그냥 한번 와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BTS도 처음부터 글로벌 스타가 아니었잖아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연습실에서 막 자고 밥 먹고 막 연습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런 것들 다 공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만들어진 거죠. 아, 우리가 BTS를 키웠다, 내가 키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멋진 그 BTS의 방탄소년단의 무대만 보여줬다면 여기까지는 못 왔겠죠. 팬들은 그 과정을 보고 막 감동받고 같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과정 공유는 결과보다 더 큰 신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장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잘 되는 가게는 없어요. 장사 건프로 공간 디렉터 김도와 함께하는 B2K 브랜딩 7기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료 사는 모습이라든지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 스토리로 꾸준하게 올리시면 좋습니다. 저도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스토리로 제 일상도 올리고 뭐 에세이도 올리고 막 그렇거든요. 아직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인스타에다가 건프로 이렇게 치시면 제가 바로 나오니까 팔로우 한번 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왜 이 메뉴를 추천하는지 뭐 짧게 피드를 올린다거나 또 스토리 올린다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손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막 설명도 한번 해보고, 또 메뉴 개발하는 과정 같은 것도 좀 보여주시고, 알바 교육하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줘도 되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실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셔도 됩니다. 매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그런 것들 다 막 이야기를 해줘도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해요. 브랜딩. 이렇게 디자인으로 이렇게 뭐 로고 만들고 뭐 컬러감 이런 걸 브랜딩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에 더 브랜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이런 브랜딩을 진화 투명성의 법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작은 브랜드도 이렇게 진화가 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브랜드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예측 불확실성. 거기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간의 뇌는 이 정보를 좀 감추는 존재보다는 부족해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더 신뢰를 느끼거든요. MIT에서 또 연구를 했었는데, 고객은 완벽한 결과보다 솔직한 설명과 실패의 공유에 더 깊은 신뢰를 보인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의 법칙이죠. 진화 투명성의 법칙, 신뢰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진화론적으로도 그 인간이 어쨌든 단체 생활, 집단 생존을 하기 위해서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 막 소통하는 것들을 진화시켜 왔죠. 대화하고 커뮤니티 형성되고. 근데 숨기는 집단은 다 도태됐어요. 근데 나누는 집단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우리가 과정을 보여주는 건 브랜딩 기술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생존 전략입니다. 작은 브랜드의 생존 전략.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연결되고, 그 연결 자체가 반복될 때, 그럴 때 브랜드가 되고 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장사는 이 잘 되는 가게가 아니라 계속 되는 가게, 계속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뭐 초기 6개월, 1년, 2년 반짝해가지고 끝나는 게 장사는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계속 잘 돼야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여러분들의 매장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완벽한 결과로 보여주지 마시고 솔직한 과정을 통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브랜드가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후속 영상도 만들어지면 바로 알림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 공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또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사는 이 공유에 달려 있다. 여기에서 갈린다라는 거 좀 명심하시면서 오늘부터 보여주세요. 손님이 궁금해할 여러분의 브랜드의 이야기를 말이죠. 감사합니다. 건프로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